7세기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망하는 나라의 공통점은 마치 사과처럼 내부부터 썩어가기 마련입니다. 신라 역시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죠.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인 무열왕 이후부터 계속 무열왕의 아들들이 왕위를 세습했는데, 그 자손 중에 해공왕이 다른 진골 귀족들에 의해 암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이후부터는 진골 귀족들끼리 엄청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150년간 왕이 20번이나 바뀔 정도로 서로 죽고 죽이며 왕을 차지하기 위해 싸웁니다. 왕의 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진골 귀족 세력들의 힘이 강해지며, 힘이 좀 있다 싶은 귀족들은 너도 나도 왕이 되기 위해 왕위 쟁탈전이 심화됩니다. 특히 수도 말고 지방에서도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해 화가 난 김원창이 일으킨 김원창의 난이 대표적이죠. 또는 왕이 되도록 도와줬는데 배신당해 열받은 장보고가 일으킨 반란인 장보고의 난도 있습니다. 진골귀족 세력의 힘이 강해지다 보니 폐지했던 노급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노급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노동력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계속된 자연재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 독촉으로 결국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여기저기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농민봉기는 원종과 애노의 난이 있습니다. 또는 빨간 바지를 입고 수도에까지 가서 도적질을 하는 적고적의 난도 일어났죠. 진골귀족의 힘이 강하고 자기들끼리 장관, 장군 등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 그 아래에 있는 육두품 신분의 세력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도 당나라에서 좋은 교육까지 받고 왔는데 능력이 있음에도 신분 때문에 출세길이 막히는데 열이 받은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이를 바꾸고자 목소리를 내어 왕에게 얘기하지만 귀족들의 반발로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육두품 세력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죠. 이런 귀족 중심의 신라를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은 선종과 풍수지리 사상의 유행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선종이라는 것은 참선이나 행동을 통해서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전엔 교종이라고 하여서 불교 경전을 읽어야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여서 글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그저 귀족들만의 어려운 종교란 생각이었지만, 선종은 누구나 참선을 할 수 있으니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일반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이 선종의 승려인 도선은 풍수지리 사상을 널리 퍼뜨리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사람이 성공하는 좋은 땅을 찾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수도가 최고라고 여겨지던 인식을 벗어나게 해주고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해줬죠. 이런 선종이나 풍수지리 사상을 통해 중앙의 진골 귀족 세력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깨뜨리고 지방 세력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만의 세력을 성장시키는 배경이 됩니다. 결국 신라를 보면 왕위 쟁탈전과 농민 봉기, 육두품들의 불만, 선종과 풍수지리 사상의 유행 등으로 나라는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혼란을 이용해 지방에서는 자신만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자신은 성주 혹은 장군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이런 세력을 호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호족에는 왕위 다툼에 패배한 귀족도 있었으나 대부분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착 세력의 촌주들이 대부분이었죠. 대표적인 호족 세력으로는 장보고, 후고구려를 세우는 궁예, 후백제를 세우는 견훤 등 전국 곳곳에 많은 호족들이 등장했습니다. 10세기에 들어서 호족인 견훤은 완산주, 지금의 전주에 해당하는 곳에 옛 백제의 부흥을 내걸고 후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견훤은 신라의 불만이 많던 육두품을 적극 등용하여 성장하며 군사력을 키워 신라 남서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길이라는 사람의 부하였던
궁예가 독립하여서 송악의 후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후에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고 국호를 마진, 태봉으로 바꾸면서 성장했고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나라의 혼란을 막지 못해 호족 세력에게 땅을 뺏겨버린 신라의 운명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